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2025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한번 정리를 해야겠죠? 오늘 이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뭐가 달라질까? 일단 금융 분야부터 한번 금융 분야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변경이 됩니다. 야, 이거 50% 인하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희소식인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얼마가 되냐면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1.2에서 1.4% 정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0.6에서 0.8% 정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이제 50%가 되니까 주택담보대출은 0.6에서 0.7%, 신용대출은 0.4%로 달라집니다. 단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2025년 1월 13일 이후에 가입을 한 신규 대출부터 저처럼 기존에 대출받은 분들은 아쉽게도 중도 상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소급 적용해주면 좋을 텐데 안 해줍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이 좀 강화됩니다.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혜택을 주는 저리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인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올려주니까 대기업 다니는 부부들도 신생아 출산하게 되면 신생아 특례대출 저리 대출 받을 수가 있고요. 출산하게 되면 2027년까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0.4%포인트의 우대금리 더 혜택을 받습니다. 출산하라는 얘기겠죠. 굉장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제 한번 따져보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배우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세대주만 청약 가능했는데 배우자도 소득공제 가능하고요. 납입액의 40% 한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배우자도 소득공제 가능하다는 거.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이 있는데 첫 번째,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 종부세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는 거고요. 비수도권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해도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는 건데 저는 이왕 혜택을 주는 거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런 지방 미분양을 취득을 하거나 인구 감소 지역에 구입하게 되면 5년간 그 아파트는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고 기존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해 주니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걸 아이디어 제안을 좀 해봅니다. 국토부에서 이 방송을 보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또 다른 걸 보면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통합을 해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게 들어갈수록 규제가 하나씩 더 들어갈수록 뭐 인증제 이런 거 들어갈수록 분양가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 부동산 중개 광고 위반 건축물 표기해야 되고요. 이 중개사들이 좀 알아야 되겠죠. 광고할 때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강제로 표기를 해야 된다. 이건 뭐 좋은 것 같습니다. 표기해주면 광고해주면 보시는 이제 광고를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등기 전자 신청제도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2025년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2월부터는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도심지에 사업성이 낮아서 개발이 안 되는 곳들은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니까 공급을 살짝 늘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6월에 시행되는 거 보면 수도권 분양 디딤돌 대출 후치 담보 허용이 됩니다. 후치 담보가 뭐냐면 등기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분양받은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기 나오기 전에 대출 받아서 잔금 쳐야 되잖아요. 근데 등기가 안 나오면 은행에서 건전한 설정이 안 되니까 대출이 안 나오도록 2024년에 대출 규제를 했는데 2025년 6월부터는 분양받은 아파트 중에 신축 아파트들 중에 이제 은행들이 먼저 대출을 해주게 되고 대출 받아서 잔금 치고 나중에
등기가 나오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살짝 좀 풀어준다는 얘기고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름도 바뀝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이 아니라 재건축 진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안전진단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먼저 추진한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먼저 개발하고 있는데 안전진단 안 받았다고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뭐 폐지라는 생각이 들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아예 안전진단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고요. 악성 임대인, 백방, 악성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할 수 있게 해주는데 또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보증보험회사에서 2회 이상 대위 변제, 먼저 변제를 해주고 이제 악성 임대인이 된 거죠. 6개월 이내 채무 상환 안 한 악성 임대인에 대해서는 말소하겠다. 임대사업자 말소하겠다는 건데 이런 악성 임대인이 이런 거 겁낼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말소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세제 혜택 받은 걸 또 개어내야 되니까 또 약간 무서운 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7월에는요,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가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까지 적용이 됩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대출 받으실 분들은 2025년 7월 이전에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2025년 연내에 출시되는 게 주택 드림 대출, 주택 드림 통장으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들 주택 드림 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분양금의 80%까지 저리 대출해 주게 되는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1억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지자체가 검토할 수 있게 해주고요. 공공아파트들은 층간소음이 민감하잖아요. 요즘 민영아파트들은 이제 좀 더 공공보다는 좀 잘 짓는데 공공아파트도 층간소음이 워낙 문제가 되니까 이제 기준 1등급을 적용하겠다. 이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참고그렇고요. 또 연장 시행되는 게 있죠. 상생임대인 제도.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뭐 절에 5% 이내로 안 올리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데 양도세 뭐 특례 혜택을 주는데 2026년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착한 임대인 제도. 그러니까 이게 상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 착한 건물주들, 임대료를 안 올리는 착한 건물주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70%까지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 월세를 인하해주는 건물주한테는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착한 임대인제도 계속 시행하겠다는 거고요. 다주택자들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2주택 이상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세 적용되는 게 5월 9일까지 일몰제인데 아마도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계속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또 연장해주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도 부가시기에 유예해준다고 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잠깐 한숨 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에도 많은 제도들이 바뀌네요. 그렇죠? 2025년 여러 가지 2024년 말에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는데 2025년에는 부디 우리 구다방 TV 구독자들 웃는 일이 좀 많은 2025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